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미술관이나 전람회에 갔을 때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은 돌아가신 미술사가이신 오주석 선생께서 오주석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림하면 크게 동양화와 서양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화와 서양화는 감상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왜 방법이 다른가 하면 동양과 서양의 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책은 위에서 아래로 세로 쓰기가 되어 있고 글씨는 위에서 좌로 진행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처럼 위에서 좌로 글씨를 읽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좌로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선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화가들도 감상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미리 생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감상할 때는 위에서 좌로 대각선을 그리듯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벼타작이라는 제목의 민속화입니다. 이 그림을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려보게 되면 마름처럼 보이는 사람이 갓을 쓰고 한 손은 머리를 개고 한 손은 장죽을 든 채로 비스듬히 누운 모습, 벗어놓은 가죽 신발, 농주병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타작마당에서 낫알을 털어내는 일꾼들의 동작을 세세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은 맨발이고 하나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들도 맨발이거나 집신을 신었겠지요. 상투를 틀지 않은 더벅머리 총각도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한 번만 시선을 옮겨도 타작마당의 모든 정황을 꼼꼼히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선을 좌에서 시작해서 우측 하단으로 옮기면 타작마당의 모습은 보이나 장죽을 문 마름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음 그림은 단원의 팔레트입니다. 이 그림도 위에서 좌로 보아야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이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훔쳐보는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사내와 바위 위에 내려둔 빨래, 또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모습 등을 한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부채를 든 사내의 모습이 감상하는 사람의 시야에서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동양화는 감상하는 사람이 위에서 좌로 시선을 옮긴다는 것을 이 아는 화가들을 그림 속의 인물을 위에서 좌의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이에 비해 서양화는 동양화와 감상법이 반대입니다. 서양화는 좌에서 우로 대각선을 그리듯이 보아야 합니다. 서양의 책들은 이 좌에서 우로 가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역시 책을 읽듯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808년 5월 2일 프랑스의 스페인 점령에 대항해서 스페인 반란군이 봉기를 일으키자 그 다음날 보복 조치로 마드리드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면 중앙으로 무리지어서 언덕을 올라오는 사람들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프랑스 병사의 총구 앞에서 손을 치켜들거나 얼굴을 가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머리를 깎고 수도복을 입은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모습은 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아래에는 현재 사람들의 미래인 널브러진 죽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좌에서 우로 보아야 병사들의 발치에 놓인 등 때문에 하얗게 빛이 나는 언덕, 처형장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격 시 반동을 버티기 위해 스스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병사들과 샤코라고 부르는 프랑스군 특유의 군모, 등에 진 네모난 배낭, 역시 네모난 손잡이가 달린 군도, 단단히 뒤로 뻗은 발 등을 꼼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병사들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동양화처럼 위에서 좌로 보게 되면 스스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병사들의 세세한 모습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외젠 들라크로아의 분노한 메데이아입니다.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에게 배신당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을 살해합니다. 이 그림은 이아손이 막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메데이아의 눈 언저리는 그 위쪽의 바위 때문에 거느려져서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어둠이 져 있습니다. 메데이아는 지금 뒤를 획 돌아보는 참입니다. 이 그림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아야 분노에 찬 메데이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오싹해지는 강렬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가장 강렬한 느낌을 주는 메데이아의 시선을 놓치고 맙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는 방법은 다 익혔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들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감상할 때는 얼마만한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할까요? 오주석 선생은 그림의 대각선 길이만큼 떨어져서 감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내 그림을 대충 이 정도는 떨어져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그립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 예배당 바닥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렸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감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에는 관객들이 내 그림을 얼마 정도 떨어져서 감상할 것이라는 작가가 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대략 그림의 대각선 길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관에는 크기가 똑같은 그림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마 제대로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거리를 두고 그 그림 사이를 한 바퀴 쓱 둘러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주석 선생이 말씀하신 만큼 떨어져서 그림을 감상하게 되면 전시된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이 들쑥날쑥 요철 모양을 그리는 발걸음이 자연히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